이번 강의는 ITQ 한글 2020 버전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 2020 버전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저장하는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파일의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파일 형식은 확장자 HWP 한글 문서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이름과 저장 위치는 화면 상단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글의 오른쪽 아래 보면은 쪽 윤곽 폭맞춤 이게 있습니다. 각각 2개를 눌러주세요. 또는 보기 메뉴에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쪽 윤곽 폭맞춤 눌러주면 되고요. 문제지의 첫 번째 장에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시험 보기 전에 문제지를 받으면 반드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한글은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양쪽 정렬되어 있고 줄 간격은 160%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 값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빨강, 파랑, 노랑은 RGB 값 지정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색상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설정마다 색깔 설정이 있는데 색깔 설정할 때 테마 색상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빨강, 파랑, 노랑을 설정을 해도 RGB 값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선택을 해놓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F7키를 눌러주세요. 공통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A4 용지, 용지 방향 세로 재본 상태에서 용지 여백 설정할 거예요. 먼저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세로로 나와 있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모두 1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재본은 0 상태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화면에 본문 영역이 넓어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현재 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3페이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먼저 쪽 메뉴 가주세요. 쪽 메뉴에는 구역 나누기라는 게 있죠. 그러면 1페이지에서는 1점 엔터 3번 누를게요. 2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2페이지에서 3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4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다시 구역 나누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커서는 3페이지에 가 있고요. 첫 번째 줄에서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을게요. 제목을 입력하는 이유는 기능평가 2의 문제 4번을 보면은 그림 삽입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이퍼링크는 문제 작성 능력평가 문제지를 보면은 이 제목줄의 첫 번째 칸에 책갈피를 지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목을 입력을 해놓고 첫 번째 칸에 커서를 이렇게 다시 위치해 놓으세요. 여기에 책갈피 만들 건데요. 입력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책갈피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은 지정된 이름을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책갈피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가주세요. 이제 기능평가 1번부터 작성할 건데요.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아무 내용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조건과 출력 형태 있죠?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은 모두 타이핑에 입력을 해야 돼요. 영어 문장을 엔터키 누르지 말고 2줄 내용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영어 입력할 때는 대문자, 소문자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무조건 한 칸씩 떨어져 있습니다. 영어 문장 입력 끝났다면 바로 엔터키 눌러서 바로 아랫줄에 한글 문장 입력을 해주세요. 한글 문장도 2줄을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 사이에 빈줄이 있으면 안 됩니다. 1번 내용 아래 2번 써있죠. 이 아래는 빈줄, 한 줄 또는 2줄 이 정도만 이렇게 구분되어 간격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제 입력한 4개 줄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F6키를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스타일의 아래쪽에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 영어로 지정되어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이라고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의 문단을 선택을 해주고 아래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에 2번에 왼쪽 여백 지정되어 있죠? 여백의 왼쪽을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바로 옆에 문단 아래 간격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간격의 문단 아래를 1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바로 옆에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 3번 지정되어 있죠. 한글, 영문, 글꼴 다르게 지정되어 있고 다른 건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한 것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 이거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언어 한글로 변경하세요. 한글은 궁서로 지정되어 있죠. 글꼴 함초롬 바탕되어 있는 걸 궁서로 변경해주세요. 그러면 궁서라는 글자가 들어간 글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정확히 2글자 궁서로 되어 있는 이 글꼴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을 언어 영문으로 변경하세요. 다시 한번 영문 글꼴을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굴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스타일 추가하기에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4개 줄이 위에 서식 도구 상자를 보면은 스타일이 이렇게 지정된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글꼴은 빈 걸로 나타나죠. 영문 글꼴과 한글 글꼴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1번은 끝이 났고요. 기능평가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2번 아래 빈 줄은 저처럼 한 줄 또는 두 줄, 세 줄까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커서가 있는 이 위치에서 표를 만들게요. 입력 메뉴에 바로 아래에 표라고 써있죠. 그 위에 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서 줄수는 5가 되겠고 칸수는 6이 되겠죠. 아래에 지정하는 게 두 개가 있죠. 크기 지정에 너비와 높이 있는데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지정, 그리고 아래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놓아주세요. 이 설정은 3페이지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작업할 거예요.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표 안에 전체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면 되죠. 조건의 1번에 있는 글꼴 굴림 설정할 텐데요. 서식에서 글꼴 처음 작성할 때는 먼저 목록을 열어보면 한 컴 글꼴이라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꼴을 굴림으로 선택을 해도 글꼴이 한 컴에서 설치한 글꼴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글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굴림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최근에 사용했던 게 있다면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없다면 굴림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서 이렇게 굴림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거나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글자 크기 10포인트 따로 정렬할 필요 없죠. 이번에 정렬은 문자와 숫자에 대해 정렬이 있는데요. 먼저 셀 전체의 문자 정렬로 가운데 정렬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ESC 눌러서 블록 해제하고 먼저 내용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했다면 조건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먼저 문자 정렬까지 모두 했고요. 숫자 정렬해야 되죠.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합계 아래에도 숫자가 나타나겠죠. 같이 블록 설정해주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조건 3번 셀 배경색 지정하기 위해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색상이 다른 부분이 있죠. 회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에서 노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탭에 채우기에서 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면색 눌러주세요. 테마 색상표는 오피스로 지정되어 있어야지 노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랑이 나오면 RGB 값 확인해주세요. 255, 255, 0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합계를 구해야 되죠. 부산의 합계, 대구의 합계, 인천의 합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합계값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같은 합계를 구하니까 한꺼번에 지정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아래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눌러주세요. 정렬은 숫자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캡션 지정할게요. 위에 메뉴에서 표 레이아웃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캡션 있고 위에 가1 써있죠. 아래 캡션을 눌러주세요. 위를 눌러주면 표의 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캡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마지막 글자 뒤에 띄어쓰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걸로 감점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해주세요. 표의 1번 조건에 있는 것처럼 여기 글꼴도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표 안에 셀 모두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에서 먼저 종류를 지정할 건데 선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ITQ 한글에서는 선모양 바로 적용은 모두 체크 해제하고 작업을 합니다. 이제 종류에서 바깥쪽에 위아래에 있는 이중실선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서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눌러주세요. 같은 블록 설정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바깥쪽 테두리 지정할 수 있죠. 종류를 없음으로 선택, 그리고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만 다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아래쪽 테두리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열 블록 설정해서 알파벳 L키, 그리고 종류 동일하게 이중실선,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제일 마지막 셀 선택, 그리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으로 가주세요. 대각선 지정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셀 너비와 높이는 따로 지정이 없으니까 수정하지 않습니다. 높이가 너무 작게 보인다면 드래그해서 전체 셀 블록 설정,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서 이렇게 키워줘도 됩니다. 그러면 표 아래 빈 줄이 하나가 있죠? 여기에다 커서를 놔주세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차트 1번의 조건 봐주세요. 보면은 노란색으로 지정된 이 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블록 설정을 저처럼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종류를 보면은 차트에선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을 해야 되겠죠. 차트가 만들어지면 나타나는 차트 데이터 편집은 닫도록 하세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개체 속성에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가 표 아래로 이동을 했죠? 컨트롤 X로 차트를 자르게 하세요.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고 바로 아래 또는 그 아래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표와 차트의 크기는 비슷하게 놓는 게 보기에 좋겠죠. 차트의 오른쪽 테두리를 잡고 표 크기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차트에 대한 조건을 보고 수정을 할 텐데요. 위에 메뉴에서 현재 차트 디자인이 선택되어 있죠. 차트의 데이터 값이 다른 경우에 이 막대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차트 데이터 편집을 눌러서 다시 여기에서 표처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와 가로 또는 범위에 이게 변경되어야 될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줄칸 전환을 눌러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따로 줄칸 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조건의 3번을 보면은 제목 설정해야 되죠. 제목이 나타나 있으니까 바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나타나 있지 않다면 차트 디자인의 왼쪽에 보면 차트 구성 추가가 있습니다. 목록을 열어서 보면 차트 제목이 있죠. 위쪽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 보면은 왼쪽에 세로축에 단위 100명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거는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를 선택을 하면 세로축 옆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제목 편집 들어가서 먼저 글자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서 한글 글꼴, 영어 글꼴 같이 설정할 수가 있죠. 글자 내용은 한글만 되어 있지만 한글, 영어 같이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글꼴을 바꿨는데도 차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글꼴, 도둠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마우스로 글자를 반드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글꼴이 정확히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영어 글꼴도 도둠으로 변경, 도둠 선택을 해주세요. 속성에서는 진하게 속성, 글자 크기 12포인트까지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제목에는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지정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제목 속성 들어가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나타났고요.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항목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 속성 나와 있죠. 아래에는 채우기와 선이 있습니다. 채우기는 흰색, 하얀색 되어 있는 밝은색 눌러주세요. 아래 선에서는 테두리 어두운 색 되어 있는 검은색 지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위에 그리기 속성 오른쪽에 있는 효과 눌러주세요. 그림자에서 마우스 올리면 바로 이름 나타나죠. 아래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왼쪽에 축 제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한글 글꼴에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속성은 보통 모양, 크기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는 계속 세로로 나타나죠.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가보세요. 그리고 크기 및 속성을 눌러주세요. 글자 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닫혀 있다면 열어주면 되고요. 글자 방향을 열어서 가로로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옆에 있는 세로축 숫자 더블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개체 속성에서 축 속성이 목록이 열어 나타납니다. 경계로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단위에선 주, 보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조는 무시해도 되고요. 최소값 0 상태에 수정하지 않고요. 최대값 클릭해서 2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주세요. 동일한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0에서 25까지 변경되는 값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단위 선택을 해주세요. 주단위는 5단위가 아니죠. 6.25로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위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이 25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단위 변경하면서 최대값도 25로 고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글꼴 변경해야 되겠죠? 숫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여기서는 글꼴만 도둠으로 변경해서 클릭, 영어 글꼴도 도둠으로 변경 클릭해주고 보통 모양 10포인트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아래 가로축 글자 부산, 대구, 인천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옆에 축 속성에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현재 표와 차트 값을 비교해보면 부산, 대구, 인천 순서로 나오고 차트에도 부산, 대구, 인천 순서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축교차에서는 자동으로 놓으면 됩니다. 이전 문제에서처럼 항목을 거꾸로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글꼴 수정하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을 도둠으로 마우스 클릭, 그리고 영어 글꼴 도둠으로 마우스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보통 모양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여기도 글자 수정하기 위해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 도둠 입력해서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도둠 입력해서 마우스로 클릭, 보통 모양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도 테두리 지정되어 있어야 되죠. 옆에 개체 속성에 가서 그리기 속성 들어가세요. 그리고 선에서 테두리를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세요.
범위의 크기가 조금 커져야 되겠죠. 그런데 크기 잘못 지정하면 모양이 전체가 엉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하기를 한번 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세요. 모양이 잘못된 것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서를 닫고 저장된 파일 열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를 했을 때 모양이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범위의 위치도 마우스로 이동하는 것처럼 제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크기와 위치 조정하는 걸 보여주도록 할게요. 크기는 이렇게 모서리에서 마우스 잡고 드래그 하는데 마우스 드래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조절되지 않죠. 그리고 컨트롤 Z 또는 위에서 되돌리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클릭해서 이동시키면 마우스 포인터는 오른쪽에 있는데 범위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역시 되돌리기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범위와 위치 설정은 문제 3페이지까지 모두 작성 완료하고 문제지 검토를 할 때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하고요. 수정하지 못한다면 그냥 파일을 저장하고 제출해 주세요. 범위의 위치 그리고 크기 설정에 대해서는 3페이지까지 문서 작성 완료한 후에 쉽게 조절하는 것 제가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하고 현재 만들어진 차트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표의 바깥 테두리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로선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가로선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로선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택 이렇게 됐다고 나타나죠. 딜리트 키로 가로선을 지워주세요. 이제 2페이지로 가주세요. 2페이지에서는 3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파일은 수시로 여러분이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기능평가 3번에 출력 형태만 나와 있죠. 1번, 2번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1번, 2번 번호는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먼저 1번 문제 작성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수식 가주세요. 위에 루트 X 클릭을 해주세요. 수식 편집기 대화상자에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Q 이꼴까지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리미티드 나와 있죠. 같은 모양을 찾아주면 됩니다. 극한 열어서 리미티드 아래에 세 번째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커서 깜빡이는 곳에 또 키보드에 없는 글자가 나타나죠. 모양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 소문자 T 입력하고 그리고 화살표 0은 따로 입력하지 않고요. 위에 리미티드 오른쪽에 상자 보이죠?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분수를 클릭을 해주세요. 분자에서는 또 키보드에 없는 글자니까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소문자 S 눌러주세요. 아래 분모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해서 같은 문자 마우스로 선택해서 입력 그리고 소문자 T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분모 상태니까 오른쪽으로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이퀄 한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분자에서는 소문자 D까지 입력하고 첨자에서는 첫 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첨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키 그리고 소문자 S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분모로 가주세요. 분모에서는 DT까지 입력을 해주고 다시 첨자에선 위첨자 첫 번째 거 선택 그리고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모두 끝났으니까 넣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러면 본문에 이렇게 1번 문제 나타났죠? 띄어쓰기 몇 칸만 해주세요.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다시 괄호 2 입력을 하고 한 칸 띄워주세요. 다시 수식 위에 루트 X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대문자 6까지는 키보드로 입력해서 첨자에서 아래 첨자 선택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주고 소문자 A 입력. 첨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주고요. 빼기 그리고 대문자 U 다시 한번 첨자에서는 세 번째 것 선택해서 소문자 B 다시 한번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 빠져나오고 이퀄 그리고 다시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에서는 대문자 G 그리고 소문자 M 그리고 대문자 M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모에 가서 소문자 A 입력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주고 빼기 한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 그리고 대문자 G 소문자 M 대문자 M 그리고 아래 분모에서는 소문자 B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이퀄 입력하고 다시 분수 입력 분자에선 대문자 G 소문자 M 대문자 M 그리고 분모에서는 이 R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지와 이제 동일하게 입력이 끝났죠? 다시 넣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4번 문제 작성을 위해서 4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4번은 화면을 좀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보기가 좀 좁으니까 개체 속성은 닫아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면 아래에서 쪽 맞춤이라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가 이렇게 모두 나타나고요. 먼저 조건에 1번, 2번 있죠. 내용을 읽어봐 주세요. 2번에 조건을 보면은 도형 면색이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 색상을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색상 값이 따로 지정 없는 도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색깔을 서로 다른 색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정답 파일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더라도 정답 파일과 같은 색깔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커서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입력의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4번 아래에서 드래그 만들어주세요. 본문 아래에만 이 커다란 상자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바로 만든 도형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는 120, 높이는 140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크기 고정 있는데 문제지엔 따로 설정이 없죠? 체크해도 되지만 저희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위치에서는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되어 있다면 아래 설정을 하지 못하죠. 체크를 해제하세요. 본문과의 배치에서는 4번의 문제는 모두 다 글 앞으로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가로 세로에 대한 설정은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선탭 가주세요. 선탭에서는 선의 색깔, 종류, 굵기, 사각형, 모서리, 곡률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직각 상태고요. 선도 실선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상에 대한 지시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3개 면색 지정하는데요. 도형의 색깔 기본 흰색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색 다른 색깔 지정하도록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바로 위에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에서 글상자 또는 도형 메뉴에 글상자 바로 입력할 수 있죠.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커서가 안에 깜빡이니까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입력한 내용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을 해줘도 되고요. 그냥 ESC 한번 누르면 글상자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러면 블록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글상자 안에 글꼴 수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굴림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은 하얀색으로 변경해야 되죠. 위에 서식에서 글자색 눌러서 보면은 색상 테마 기본 상태에서는 하양이 바로 있고요. 오피스로 선택을 해놨다면 여기서는 색상이 나타나지 않죠. 아래에 최근 사용한 색깔 하양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팔레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열어서 팔레트 클릭하고 여기에서 하양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 색과 배경색이 동일하니까 글자가 사라져 보이지만 그냥 상관하지 말고요.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개체 속성 나타나죠. 다시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는 90,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크기 고정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아래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에 글 앞으로로 되어 있고요. 선 탭 가주세요.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반원으로 변경해 주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상이 지정되어 있죠. 면색에서 색깔을 빨강 지정해야 되는데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 지정을 해야지 빨강의 RGB 값이 255, 00 이것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상자 탭으로 잠깐 가주세요. 글상자 탭에서는 정렬의 수직 정렬, 세로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가 이제 보이죠? 글자에 대한 수평 정렬, 위에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뒤에 도형과 정확히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는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두 개 같이 선택을 하고요. 위에 메뉴에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1, 2, 3 써있는 뒤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직사각형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서 다시 크기 지정을 너비는 55, 높이는 75로 지정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리고 선택 가주세요. 모서리 부분만 둥근 모양 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상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면색을 다른 임의의 색상 지정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에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에서 그림의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하세요. 그림의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그리고 그 아래 픽처 폴더에 시험장에서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 이름에서 확장자까지 안 보인다면 JPG가 아닌 다른 파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모든 그림을 JPG로 선택하면 JPG 파일만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인 로고 1.jpg 파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모두 체크 해제하고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마우스 드래그 보면 뒤쪽에 나타나죠.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의 너비는 40, 높이는 3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해야 하고요.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제일 아래쪽에 회색 쪽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는 여기서 하지 못하고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위치 조절해서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이 하이퍼링크 때문에 처음에 3페이지로 나눴을 때 제목 입력하고 책갈피 만들어 놓았죠. 그러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연결 대상을 한글 문서한 다음에 만들어진 책갈피 이름인 자원봉사 클릭을 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입력 메뉴 가주세요. 입력에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글맵시 만들기에 내용을 자원봉사라고 입력하세요. 아래에 글맵시 모양 목록을 열어주세요. 역갈매기형 수장 모양을 찾거나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글꼴은 목록을 열어주세요. 제일 상단으로 가주세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지정되어 있는 궁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만들어진 글상자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50, 높이는 3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 이번에도 글 앞으로로 지정.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면색이 글자 3개예요. 지정되어 있는 파랑, RGB 값, 파랑의 표준 색상인 RGB 00255, 이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테마 색상표가 오피스로 되어 있으면 바로 선택할 수 있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세밀한 위치 조건은 마우스로 하지 말고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글자와 비교해서 위치를 맞추면 조금 쉽게 맞춰 놓을 수 있겠죠. 다른 그림과 도형도 전체적인 비교를 해서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1, 2, 3 써 있는 것과 옆에 텍스트 상자들 만들 건데요. 화면 조금 크게 해서 보는 게 글자 제대로 볼 수 있겠죠. 화면 아래에서 폭맞춤으로 다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1번 뒤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직사각형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조건에는 직사각형 그리기로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도형인지 혼동될 수 있는데요. 면색의 색상이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도형을 지정하면 됩니다.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봐도 색상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채우기 탭에서 면색, 다른 색, 아래 도형보다는 조금 진한 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높이는 8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선 탭 가주세요. 모서리 공률을 둥근 모양으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조금 위쪽으로 이동시켜 놓아야 되겠죠. 다시 직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주세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는 8,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둥근 모양 선택,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1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 바로 글상자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바깥쪽 선택되어 있는 상태면 글자를 블록 설정한 것과 동일하다고 했죠. 글꼴 설정하도록 할게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수평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글자 크기 20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직 정렬은 가운데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위치를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오른쪽에 점선 테두리 만들 건데요. 글상자로 만들면 되죠. 글상자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를 드래그해 블록 설정하거나 ESC 키 눌러서 선택을 해주면 되죠.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도 바로 개체 속성 나타나지 않죠. 그때는 테두리로 마우스 가져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점선 사각형이 보이면 그때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 기본 탭 가주세요. 개체 속성에선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선 탭 가주세요. 선 탭에서는 종류를 먼저 점선이나 파선, 저희는 파선 선택하도록 할게요. 사각형 모서리 공률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없음이니까 색 채우기 없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크기와 위치, 높이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주세요. 조절할 때 다른 도형과 딱 맞게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요. 그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는 Alt키 누르고 조절을 하면 딱딱 달라붙지 않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hift 누르고 3개 도형을 클릭해서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로 수직으로 복제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에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를 해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3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들 수정을 해주세요. 왼쪽에 뒤쪽에 있는 도형 색깔 바꿔야 되겠죠. 2번 뒤에 도형 더블 클릭해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을 다른 색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을 다른 색 지정을 해주세요. 임의의 색상 지정하면 되고요. 3번 뒤에 도형도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탭에서 면색 다른 색깔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배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쪽 맞춤 상태에서 보는 게 모양 확인하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폭 맞춤 상태에서 다시 3페이지로 가주세요. 3페이지의 제목의 마지막 칸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위에 빈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제 청소년에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한자 변환하는 게 나타났죠? 한자키 눌러주세요. 변환해야 될 한자를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하면 글자 크게 볼 수 있고요. 입력 형식에선 한글 괄호 안에 한자가 나타나도록 선택,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유용해서 한자키 눌러주세요. 변환할 한자 선택하고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문단을 나누기 위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 향후라는 글자 입력하기 전에 앞에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져 있죠. Alt T를 눌러서 문단 모양 들어가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을 해도 되고요. 저희는 스페이스바 2칸을 띄워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한 것처럼 한글 한 글자만큼 띄워놓고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개 문단이 이렇게 여러 줄로 입력이 되었고요. 이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위에처럼 빈줄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정각기호는 문자표 어디에서 찾아도 되지만 저희는 한글 HNC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 모든 정각기호 입력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빠르게 찾도록 할게요. 하트 모양 선택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은 문단 번호 지정이 되어 있죠. 모두 무시하고 저처럼 이렇게 6줄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2번 눌러서 다시 한번 위에 빈줄 만들어 놓고요.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그대로 넣기 해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 타이핑해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이 위치에서 표를 만들어야 되죠. 입력 메뉴에서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수는 6이 되겠고 칸수는 4가 되겠죠. 크기 지정과 기타 설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수정하지 않습니다.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모든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먼저 도둠이라고 지정할게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세요. 이제 표 안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를 해야 되죠. 두 개 셀 먼저 블록 설정, 알파벳 M키를 누르거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합치기 눌러주세요. 아래 두 개 셀도 블록 설정, 알파벳 M키 누를게요. 비고 아래 모든 셀 블록 설정, 알파벳 M키 눌러주세요. 이제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하면서 보면은 셀 높이가 달라진 게 보이죠? ITQ 한글 시험에서 이렇게 된 경우에 셀 높이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각 셀의 테두리 선을 잡고 셀 너비를 조절해 주세요. 이제 표 아래 빈줄이 있죠?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서 빈줄 하나 있게 하고요. 기관명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 아래는 더 이상 빈줄 만들지 않고요. 표의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제목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지정되어 있는 궁서로 먼저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변경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책갈피는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의 오른쪽에 역삼각형 눌러주세요. 메뉴에서 덧말 넣기 실행하세요. 덧말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덧말 위치 위 넣기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쪽 메뉴 가서 머릿말 열고 머릿말 꼬릿말 실행하세요. 머릿말의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먼저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닫기 눌러서 머릿말은 빠져나와 주세요. 다음 문단 청소년의 앞에 커서를 놔주세요. 서식 메뉴로 가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실행을 해주세요. 두 줄에 걸쳐 있으니까 모양은 2줄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가나다 순서로 글꼴이 나타나 있죠. 굴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면색 눌러주세요. 색깔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죠. 테마 색상표에서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첫 줄에 각주 지정되어 있죠. 자유학기제 뒤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 다시 가서 각주 눌러주세요. 본문 아래 각주 입력할 수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각주의 모양을 보면은 제일 앞에 각주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죠. 위에서 번호 모양 클릭한 다음에 원문자 기억 니은 디귿 선택을 해주세요. 각주의 구분선 5cm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선이 기본적으로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Shift ESC키를 누르면 각주가 있던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입력해서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저장되어 있는 픽처 폴더에서 그림 4.jpg 파일 선택, 아래에선 문서의 포함만 체크된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그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 실행을 해주세요.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도록 나타나죠.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를 끝내는 것은 ESC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40, 높이 40, 크기 고정은 체크해도 되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을 해놓고요. 가로와 세로에서는 문단, 문단으로 되어 있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건 따로 신경 쓰지 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체크를 해놓으세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서 바깥 여백 중에 왼쪽만 2mm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으로 가져가세요. 본문 바깥으론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림이 나타나는 왼쪽에 각 줄의 마지막 글자가 출력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동일하지 않다면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 키 왼쪽 오른쪽 한 번씩 움직이면 줄의 마지막 글자 수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래 중제목에 커서를 놔주고 블럭 설정해주세요. 글꼴 먼저 굴림으로 변경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하얀과 음영색 지정하게 되어 있죠. 다시 글자를 2021에서 개요까지 블록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글자 색깔 하향으로 먼저 지정, 색상 탭은 오피스 상태라면 팔레트에서 하향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음영색을 열어주세요.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파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에서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조건에 문단 번호와 줄 간격 지정하게 되어 있죠. 먼저 줄 간격 180%로 변경할게요. 블록 설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들어가 주세요. 문단 번호 모양에 비슷한 게 있다면 선택을 해주고요. 비슷한 게 없다면 아무거나 선택하고 1수준 시작번호 1에서 사용자 정의 버튼 눌러주세요. 1수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번호 모양의 로마자, 대문자,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번호 서식에 번호 뒤에 마침표 나와 있도록 되어 있죠. 미리 보기에 출력과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너비 조정해서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20포인트 그리고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하세요. 이제 2수준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을 이번에도 대문자 ABC로 변경해 주세요. 번호 서식에 마침표 나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력과 동일해서 여기 수정하지 않고요. 너비 조정의 값을 먼저 30포인트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변경된 게 이렇게 나타나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1에서 6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일자와 장소에 이 두 줄 블럭 설정해주세요. 서식 탭 가서 오른쪽 끝에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대상과 주체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한 수준 감소해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두 번째 중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먼저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해주세요. 기울임 지정되어 있는 시니어에서 내용까지만 블록 설정, 기울임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시니어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 가서 강조점 열고 같은 모양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내용도 동일하게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에 강조점 같은 모양 선택,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안에 다시 한번 블록 설정해주세요. 전체 블록 설정해놓고 먼저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위쪽과 아래쪽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종류를 없음을 선택,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첫 번째 줄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배경 탭 가주세요. 셀 배경 그라데이션 지정을 해주세요. 유형을 가로로 선택, 오른쪽에서는 줄무늬 선택, 그리고 시작 하향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셀럽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절해주고요. 다시 한번 표 안에 전체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아래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로 한 번만 키워주도록 할게요. 아래 기관명 블록 설정하고 글자 모양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글꼴을 먼저 궁서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기준 크기에서 24포인트로 지정,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을 110%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누르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쪽 번호가 나타나야 되죠.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쪽 메뉴로 가주세요.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대화상자에서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에서는 번호 모양, 줄표 넣기, 시작 번호 이 순서대로 지정을 해야지 쪽번호가 오류가 없이 나타납니다. 먼저 번호 모양 종류를 원문자, 숫자로 선택, 그리고 숫자 좌우에 하이픈 없죠. 줄표 넣기 해제, 그리고 시작 번호 4로 지정,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4번 원문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문서 모두 완료했으니까 저장을 해주고 다시 한번 문제지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 문제에서 차트의 범례 모양을 조금 키워주겠다. 그런 경우에는 화면 보기 이 상태에서는 조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기를 쪽 맞춤으로 변경해 놓으세요. 그리고 범례를 클릭한 다음에 모서리에 조절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조절점을 가지고 마우스 드래그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 마우스를 좀 많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모양 변경되는 게 확인되거든요. 그러면 변경하고 싶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또 이렇게 딱 붙게 되죠. 그러면 위치 이동할 때도 마우스를 크게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여서 이렇게 위치 맞춰 놓으면 됩니다. 차트 범례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는 것은 차트 모양을 엉뚱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 조절하지 말고요. 조절할 수 있다면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조절하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작성 기능이 어려운 부분 다시 한번 혼자서 해보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